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서툰 자신을 보며 혹시 위축되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진 않으시나요? 오늘은 책으로 여는 세상에서 펴낸 작가 조지선의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입심리학 영상을 기본으로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서툴고 여린 나를 응원해주는 위로 심리학 한입. 나는 왜 부정적인 말에 이토록 예민할까?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나는 건강한 사람.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자세가 바뀌면 일어나는 2가지 놀라운 일들. 나를 아는 3가지 방법. 쟤는 별로야. 이런 평가에 속지 않으려면. 2장 평범한 일상을 빛나게 해줄 행복 심리학 한입.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해야 성공한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90년 전 수녀들의 일기에 담긴 행복의 비밀. 예쁘고 잘생기면 행복할까? 딴 생각을 많이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 다 지난 일 곱씹기. 하기 싫은 생각을 멈추는 방법.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장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 공감 심리학 한입.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해를 푸는 마법의 주문. 우리는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판단 가능한 사람일까?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야 하는 이유. 내 이야기를 청중히 듣게 하는 방법. 4장 시간 관리의 기본기를 잡아주는 성공 심리학 한입. 내가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이유. 성실하게 일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바쁜 것은 일종의 게으름. 집중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일. 오바마와 저크버그가 인생에서 제거한 이것.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결정하라. 5장 더 이상 미루지 않는 나를 위한 습관 심리학 한입. 습관 포기자를 위한 미니 습관 30초를. 미니 습관의 핵심은 언제 하느냐이다. 내 습관과 궁합이 맞는 트리거 찾기. 습관도 레시피가 필요하다. 새해 결심이 망하는 이유. 하나마나한 새해 결심이란 없다.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심리학을 통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면서 느끼는 안도감과 또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게 그래 누구든 그럴 수 있지 하며 섭섭했던 마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며 작은 희망과 기대감을 경험하면서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서툰 우리를 다독여주는 심리학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서툰 나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줄 배경음악으로 리스트의 위안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아주 쉽고도 재미있는 한입 심리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오늘 분량의 작은 기쁨 챙기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회의가 밀려올 때도 많습니다. 행복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땐 내일의 목표를 잊고 오늘의 기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행복은 기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합니다. 첫째, 지난 3개월 동안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둘째,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전자는 그간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정서적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이고, 후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지적인 측면을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 두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행복이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인 동시에 그저 순간순간 느끼는 나의 기분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는 행복의 진리를 담은 핵심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디너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큰 기쁨을 추구하는 행위는 행복에 여러모로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엄청나게 기쁜 사건은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원한다 해도 커다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이 매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추적한 연구들이 알아낸 바는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복 연구가 밝힌 또 다른 사실은 큰 기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기쁨을 느낄수록 시련이 닥쳤을 때 좌절이나 슬픔도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큰 기쁨을 추구할수록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위험도 커지는 것이지요. 또한 큰 기쁨은 소소한 일에서 비롯되는 작은 즐거움을 반감시킵니다. 이에 반해 사소한 불편함으로 인한 괴로움은 증폭시킵니다. 친구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는 일상의 만족감엔 무뎌지고 별것도 아닌 어려움엔 더 고통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소개한 필립 브린만 등의 연구에서 로또 당첨자들이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큰 꿈을 안고 전력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꿈을 이뤘을 때 느끼는 희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짧고 강렬한 몇몇 하이라이트 장면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급했듯이 큰 기쁨은 어느새 우리를 배신합니다. 행복은 특별할 게 없어 기억조차 못하는, 모래알처럼 많아 셀 수도 없는 평범한 장면들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저서 행복의 기원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단순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잔잔한 미소를 지었는가? 생을 마감하는 날 행복 결산을 한다면 훈훈하고 평안하고 유쾌하고 고마운 감정을 경험한 빈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문자를 받고 반가웠나요? 책에서 읽은 구절이 흥미롭게 느껴졌나요? 지난주에 본 영화가 재미있었나요? 어떤 장면에서 뭉클했나요? 내일 누군가를 만날 생각에 살짝 설레나요? 모두 여러분의 행복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은 학문적으로도 말이 되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실현되지 않을 헛된 꿈은 잊어버리고 분수에 맞게 작은 일에나 만족하며 살라는 부추김으로 이를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확행은 행복 주식 시장에서 투자 대비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효자 종목입니다. 커다란 한방, 큰 기쁨에 삶의 전부를 투자한 사람은 행복 결산에서 초라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행복에서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의 규칙이 유효합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행복의 정의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나에게 잔잔한 기쁨을 가장 빈번하게 가져다 줄 선택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그 선택으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봅시다. 3년 혹은 7년 후 9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이날, 여러분은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일하면서 종일 무엇에 대해 생각합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펜입니까? 악보인가요? 혹은 재무제표인가요? 종일 사무실에 있나요? 아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나요? 주로 어린 사람들을 상대하나요? 아니면 연세 지긋한 분들과 함께 있나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 한 가지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감정을 방치하고 있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할 시점입니다. 10분 동안 햇볕을 즐길 수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서점에 들러 신간을 훑어볼 수도 있고요. 1분만 시간을 내서 지금 한 개만 골라보세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그랬었구나 하며 공감이 되고 또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를 당황케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에 대해 아주 쉽고도 명쾌하게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조곤조곤 심리학에 대해 쉽고 편안하게 얘기한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을 개운하고 후련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메시지로 가득한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